저격수 이번 토요일에 비트코인 가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논의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퍼즐 조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공유하려는 몇 가지 생각은 1일 캔들이 빨간색으로 마감되었지만 코인베이스에서는 바이낸스 USDT 차트로 여전히 조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트는 우리의 1일 촛불이 어떻게 녹색으로 닫혔는지, 그리고 제가 박쥐에서 바로 던지고 싶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퍼즐 조각을 주목하십시오. 이 잠재력. 3일 차트에서 강세 크로스오버는 아직 완전히 죄수가 아닙니다. 이 3일간의 촛불이 아직 닫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버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3일간의 강세 크로스오버 비트코인이 실제로 상승에 대한 추가 가격 행동을 보기 전에 일시적인 바닥을 발견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월에, 그리고 우리는 또한 7월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3일간의 크로스오버를 할 때마다 10월부터 이 가격 행동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강세 가격 행동을 보았습니다. 박쥐에서 바로 던지고 싶지만 15분 차트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향후 24에서 48시간 내에 비트코인이 하는 일의 중요성. 비트코인이 있는 대칭 삼각형을 여기서 논의할 시장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말에 약간의 우유부단함은 저격수의 채널에 조정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대칭 삼각형에서 벗어나면 왜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주말에는 중요할까요? 비트코인이 SP500에 대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돌파만으로도 스파이 차트에 대한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 평균을 초과할 수 있으며 왜 그렇게 중요한 저격수일까요? 향후 몇 달 동안, 향후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이 SP500을 능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200주 이동 평균이 매우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200주 이동 평균보다 낮은 주간 양초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뒤따를 경우 다음 움직임의 중요성은 위쪽에 대한 대칭 삼각형은 비트코인이 이제 SP500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4,000달러를 매우 쉽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 4시간 차트 저격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4시간 동안 200기간 이동평균 이하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지 눈치채기 때문입니다. 차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우리는 4시간 차트에서 200기간 이동평균보다 낮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SP500을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주식시장이 열릴 때 내일 선물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가정하면 비트코인의 강점을 보고 싶다면 SP500도 필요합니다. 이 200기간 이동평균 이상으로 스스로를 정복하는 것은 다음 주에 잠재적 상승을 볼 수 있다는 매우 큰 확인이 될 것입니다. 물론 거부하면 이 200주기 이동평균은 상승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락 시나리오의 중요성은 이 대칭 삼각형이 실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으로 돌파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재적으로 이 21,000 수준을 모니터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당 21,000달러 수준보다 4시간 낮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매우 중요한 지원 수준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이전 사상 최고치 19,798년, 지난 주간 개장 21,000달러 아래의 시간당 및 4시간 촛불 확인은 우리가 와서 이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문을 여러 번 두드리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이 꽤 높게 열릴 가능성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테이블 위에 매우 큰 단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24에서 48시간 앞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4시간 차트에서 200기간 이동평균을 상회하는 것이 이상할까요? 왜냐하면 SP500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잘 가정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을 살펴보면 실제로 4시간 차트에서 200기간 이동평균을 초과하므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실제로 200기간 이동평균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번 주 테이블에는 확실히 하락 및 상승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사마와 라이브 스트림에서 암호화 TV를 배우고 라이브 청중으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리플레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다른 퍼즐 조각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비디오와 우리는 그 질문에 들어가서 조쉬가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빅스는 주식시장의 묵시적 변동성이 예쁘게 마감되었습니다. 약세 주간 캔들 이것은 SP500이 다음 주에 약간의 상승을 볼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므로 이 강세 퍼즐을 던지고 싶습니다. 매크로에서 알고 있듯이 테이블 위의 조각처는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낙관적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모니터링할 약세 퍼즐 조각과 유로 USD 차트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멋진 강세 촛불을 마감했는데 다음 주에 환경이 유입되는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아직 이 주요 지지를 실제로 테스트하지 않았으므로 DXE가 다음 주로 조금 더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로 달러 차트가 여기서 상승을 보지 못하고 추가 하락을 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매우 분명한 매우 큰 변곡점 저격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저격 지원 및 저항 수준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 비트코인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의 주요 저항을 24,000달러로 테스트하는 것은 24,000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돌파한 대칭 삼각형을 실제로 충족시키는 단기 바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더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목표, 그리고 비트코인이 SP500을 능가할 기회가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이 시나리오의 실패입니다. 비트코인이 3만 미국 달러였던 곳에서 일어난 이 프랙탈을 모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이 프랙탈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24,000으로의 브레이크아웃의 성취를 볼 수 없다면 광범위하게 이 프랙탈의 유령 사료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잠재적으로 여기 테이블 위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칭에서 나온 가짜입니다. 삼각형과 잠재적 하락 스네어는 여전히 테이블에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21,000달러 미만으로 돌파하면 더 많은 하락세를 가져온 프랙탈을 복사할 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제는 2018년 이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테이블에 올렸고 이는 단기적으로 매우 강세 신호가 아닐 것입니다. 라이브 스트림에서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버리십시오. 조시가 잠시 후에 화면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이 저격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우유부단한 영역에 있으며 21,000달러 이상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우리는 이 주요 저항을 테스트하는 이 4시간 차트를 기반으로 주식시장이 소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나아가려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잠재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답변이지만 어느 시점에서든 상승 시나리오를 보면 제 생각에는 중요성은 비트코인은 SP500에 대해 200주 이동평균을 초과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조슈에게 더 많은 강점과 성과를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듣고 차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화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거래의 80%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심리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차트를 보여주고 싶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음에 대한 제 사고방식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9호 지폐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몇 명의 큰 분석가들이 경고하고 있다고 부르고 싶다면 사람들은 오래 가지 않아야 하고 저는 항상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나임,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길거나 짧게 가야 하는지 아는 숫자를 알고 싶습니까? 그것을 알아내는 한 가지 방법은 두 번째 관점을 갖는 것이 결코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말해줘. 좋아요. 바로 여기서 오래 갈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부모 가격으로 지금 롱 포지션을 개설하고 대답이 아니요. 라면 아마도 매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당신과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 황소입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차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대수적으로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계속 상승하기 전에 항상 약간 하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더 나아가 저는 그것을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매우 시장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짧고 제 진입점이 이 너비에 맞았습니다. 여기 이 빨간 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중간 레버리지처럼 말하십시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라이브 스트림에서 지적하니 중심선에서 이미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병렬 채널을 식별했고 또한 기본적으로 이 영선이 바로 여기 중간점이 매우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위험 완화를 위해 여기 주변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포지션의 50%를 팔고 손절매를 보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빨간 점선이고 저는 계속 적어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이 평행 채널의 중간선을 돌파한다면 말씀드렸듯이 확실히 더 아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각적인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네 가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 RSI가 내려오는 것도 큰 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 거대한 펌프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바로 여기에 이 선이 그려지는 양초 구조의 형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관되게 낮은 고점, 낮은 고점, 낮은 고점, 낮은 고점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찾고 있는 것은 제 이익 실현 목표가 20을 알고 있는 이 영역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700. 어쩌면 내가 운이 좋으면 2436을 알고 있지만 포지션을 팔 때 지전가 주문을 설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본적으로 제 포지션을 팔 때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기본적으로 제 포지션의 50%를 이미 수익으로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절매를 손익분기점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시장이 더 많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손절매를 이익으로 올렸습니다. 50을 그 위치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냥 탈 거예요. 그냥 탈 거예요. 지금 당장 확인할게요.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조금 더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우스꽝스럽고 높은 레버리지나 그와 비슷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미 이익을 얻었고 여전히 게임에서 제 포지션의 50%가 많은 양의 스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나는 그것의 가벼운 레버리지에서 중간 레버리지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손절매는 손익분기점일 뿐만 아니라 이익입니다. 나는 그것이 맞을 것 같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다. 큰 타격을 입으면 나는 여전히 기차에서 돈을 벌었다. 바로 여기 이 빨간 선입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줘도 괜찮은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반박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21,673 그게 제 손절매입니다. 제 출품작은 바로 여기 스프레드 라인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당신이 큰 단점을 알고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항상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는 채널, 순진하고 우리가 몇 달 동안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700달러를 주면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면 전부입니다. 그가 말했듯이 대칭 삼각형이 있습니다.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차트를 그리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칭 삼각형 위에 있는 이 평행 채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적인 목표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대칭 삼각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류점이 어디에 있는지, 합류점은 여기 이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치면 여기에 도착하면 우리는 이만에 도달하기 위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강세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더 낮거나 기본적으로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임이 다시 한번 훌륭하게 발견한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람들보다 먼저 대칭 삼각형을 불러낸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병렬 채널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 사람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들고 있는 중간선을 언급했을 때 저는 남자 같았어요. 당신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바로 여기에 이 선을 그렸습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더 작은 삼각형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저항으로 그렸습니다. 이 선이 내려오는 것을 존중하면 짧게 머무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 이 중간선 때문에 중요한 수준에 있습니다. 월간 오픈과 하락 시나리오에 대해 테스트할 수 있는 잠재력과 함께 여기 차트에서 끌어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곰과 황소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내려오면 오늘이 아닐 수도 있지만 며칠 안에 합류를 찾을 수 있는 시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7월 13일에 흥미롭게도 월요일에 CPI 수치가 나올 때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어쩌면 비트코인이 펌핑되고 13일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 13일경에 월간 오픈과 합류가 있을 것입니다. 대칭 삼각형의 이전 저항은 지지대로 변합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건강한 돌파를 원한다면 이것이 잠재적으로 하단 월간 오픈에 대한 테스트가 테이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1,000달러 미만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원으로 테스트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이전 저항선도 월간 오픈이며 우연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합류 지점, 2018년 이전 사상 최고치, 그리고 아마도 거기서부터 비트코인이 어디로 향하고 싶은지 보세요. 그래서 7월 13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CPI 수치가 나오면 7월 1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7월 13일까지 주식시장이 200기간 이동평균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PI 수치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나온다고 해봅시다. 매달 상승하면 약세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가격 행동이 상승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시를 지적하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레는 어젯밤부터 여전히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알다시피 가격 행동이 잔인하다고 말할 때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합니다. 또 다른 달러를 올바르게 벌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측면과 트렌드는 그녀가 당신을 버릴 때까지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녀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매크로가 내려갔습니다. 모래시계는 상승 지속을 위해 범위의 최상위를 매우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확실히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4시간 차트에 진짜 다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다시피, 우리가 또 다른 더 높은 것을 형성하기 위해 내려와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낮음. 아마도 7월 13일의 기간은 매우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7월 13일 어느 시점에서 2만 레벨을 테스트하는 조쉬도 그 무렵에 7월 13일과 14일이 우리가 내려오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영역을 테스트하여 세 번째로 높은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 이전 주간 오픈을 가졌더니 범위에 많은 레버리지 포지션이 진입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2018년 이전 사상 최고치이므로 거래소가 이러한 포지션 중 일부를 정리하기 위해 테이블에 에서 벗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이야기해야 할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전 주간 오픈은 녹색 21,000으로 조정될 것입니다. 193대 15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또 다른 주요 수준의 지원이 될 것입니다. 2018년 월간 오픈보다 낮기 때문에 가격 행동이 2만 미만이면 여기 19,315에서 이 수준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음 7일 동안 중요할 이전 주간 오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1,000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복한 이 저항을 위해 그것을 만들거나 깨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 위를 위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 말은 우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여기 높은 촛불이 최종 목적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가장 열정적인 가격 행동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당신에게 올 수 있도록 만드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23,000에 달합니다. 나스닥이 이미 한 일을 한다면 테이블에 있을 4시간 동안 200기간 이동 평균을 상회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SP500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상승 시나리오는 실제로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점 다음 분기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P500에 대한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 평균 이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물 가격에 대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현재 200 이동 평균을 초과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0주 이동 평균 이상의 스파이 차트에 대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녹색날에 원하는 만큼 SP500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통화 공급에 반하여 200주 이동 평균에서 여전히 완전히 분리된 자유 낙하와 스카이 다이빙은 강세 퍼즐 조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가 끝날 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 현물 포지션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버리지에 대해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레버리지에 대해 롱 포지션을 취한 시간은 월간 개장 이후였습니다. 여기서 18,600경의 반응이 있었고 이는 확인되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우리의 더 높은 저점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들어와 그 재테스트에서 긴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8,900달러 수준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한 마지막 롱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이익의 대부분을 테이블에서 빼냈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긴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슈이는 여기서 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월간 오픈 2018 이전 사상 최고치 2만. 그래서 사람들은 조슈이 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동의하든 의견 불일치이든 항상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관점이므로 채널에 조정된 여러분 중 일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즉각적인 단기적입니다. 조슈이는 지금 당장 매우 행복한 단기 60% 수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네. 솔직히 지금 당장 더 많이 팔 생각입니다. 계속 탱킹하고 우리가 항상 여기 채널에서 말했듯이 여기서 본 것처럼 첫 번째 오른쪽 클래식 라인 사촌 반금 내 단편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가 채널을 처음 접한다고 말한 7명처럼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네임이 개발한 병렬 채널의 중요한 중간선에 있기 때문에 곧 여기서 제 포지션 중 일부를 팔 것입니다. 매크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양과 패턴, 추세선을 알고 있지만 같은 마이크로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양, 패턴, 추세선. 그리고 모든 것이 큰 대칭 시간대의 작은 삼각형과 같습니다. 네, 그래, 당장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보세요. 주말에 오래 걸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곰들에 대한 주요 지원 테스트입니다. 이것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 CPI 수치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롱 포지션에 대해 보상할 위험은 우리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이낸스에서는 다른 차트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비트코인 차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셔츠에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제 말은 그곳에서 제 포지션 중 일부를 팔려고 합니다. 지금, 알다시피, 여기 있는 남자들, 알다시피, 우리는 매일 이름처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갈 남자와 같은 것처럼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곧 부족하거나 어떤 경우이든 좋아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다. 그래, 좀 더 비슷해. 채팅에서 조시 트리플 X를 처리하는 동안 CPI가 좋아 보이면 상승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CPI 수치가 나올 때까지 대칭 삼각형 위에 머물면서 2만 이상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수준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CPI 수치가 나오면 우리는 이 위에 머물면서 이 돌파를 유지할 것입니다. 만약 CPI 수치가 잘 나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50일 이동평균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 대칭 삼각형 돌파를 이행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 완전한 이행을 보고 이 50일 이동평균은 24,800에 있으며 이는 우리를 매우 중요한 수준인 23% 이상으로 만듭니다. 795 및 24,295. 그래서 강세 사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CPI 수치가 잘 나온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50일을 돌파하고 이제 이것을 지지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가 상승 목표를 살펴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중요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돌파하는 것이 CPI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PI가 나빠지면 잘 나오면 그 반대라고 가정하십시오. 고장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시나리오. 주식시장이 CPI에 상당히 많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3일 CPI 수치가 나옵니다. 제 말은 우리가 그랬듯이 지금 당장 고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지식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잠깐, 하지만 저는 이미 제 포지션의 50%를 다시 한번 팔았습니다. 그 이익을 얻었습니다. 내 손절매는 손익분기 전뿐만 아니라 이익이며 50년에도 여전히 좋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채널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보통 1에서 200만 달러의 거래를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시에는 수십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매우 불확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올바른 장소에 진입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손절매를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모두 일시적인 사람들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모두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서 볼륨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서 이러한 하락 움직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볼륨에 대해 바이낸스를 보지 마세요. 하지만 네. 이것은 매우 낮지만 볼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여기에 약간 염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얻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트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들이 여기 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걸 앞두고 알다시피 고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봅시다. 가짜 앱이 아니라면 괜찮지만 항상 가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질문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짜인지 브레이크아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미결 관심과 볼륨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독특한 방식으로 주문서를 볼 수 있으므로 특정 수준의 볼륨 주머니를 기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브레이크아웃이 될 수 있거나 잠재적으로 가짜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조금 팔거나 그냥 계속 탱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 자신을 엉덩이에 지금 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설명해 봅시다. 하지만 제가 할 한 가지는 믿을 수 없지만 이것을 더 빨리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504 그래서 진짜 빠른 21,000을 편집하겠습니다. 504 그리고 제가 그 레벨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것이 새로운 1일 오픈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은 기본적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은 기본적으로 제 휴대폰에서 볼 수 있듯이 63%의 수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64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에서도 휴대전화 또는 이 라이브 스트림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여기서 팔든 아니든 좋아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바운스를 보기 시작하면 조금만 팔기 위해 그 오래된 말은 아무도 이익을 얻는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이미 2300달러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 완벽한 합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으로서, 이것은 4차원 회전 부분을 기반으로 정당화됩니까? 주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에 참가했는데 토요일이야. 매주 토요일마다 지도를 작성하면 수직선과 거래뷰를 가져와 매주 토요일마다 지도를 작성하면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날 그랬을 것 같아. 한동안. 하지만 외부에서 들여다보면 유튜브에서 이와 같은 금융 채널의 힘입니다. 누군가가 말 그대로 우리 라이브 스트림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은 내가 짧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짧은 다음 것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임이 놀랍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라이브 스트림의 모든 사람들이 TRADERSPROFITCLUB.com에서 확인해야 할 거래 그룹, 알다시피, 그게 나인이 그곳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배운 것들입니다. 몇 년 전에 앉아서 그는 이것이 RSI와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알기도 전에 등록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장기적인 비트코인 황소 호들러였습니다. 저는 2015년처럼 기술 분석 전문가와 같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당시 동전 2000 정도를 아는 것처럼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들러 페이스북처럼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기술적 분석 왕이 하나 있는데 순진합니다. 고마워요 조슈이 그래 친절한 말에 감사하고 흥미로울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너지면 토요일에는 비정형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맞아요. 우리가 주말에 마지막으로 펌핑했을 때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말에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펌핑되었을 때를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매일 펌핑되고 있었지만 작년 반 동안 주말 펌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그 입장이 어디서 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장 구조를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스트림에 머물면서 요처럼 되고 싶은 만큼 짧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가격이 어떻게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호패야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채널을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트리밍하고 싶든 아니든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즐기십시오. 축하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에이트를 튜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필요했고 채널에 튜닝한 저격수들이 비디오를 떠나기 전에 그리고 다음번까지 조슈와 아이까지 좋아요 버튼을 부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라이브 스트림에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긴급 업데이트가 있으면 항상 그렇듯이 업데이트를 할 것이고 내일 비디오에서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마스는 당신에게도 행복하게 먹는다고 말합니다. 고마워요. 저격수. 밖으로.